여러분에게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복지정책, 친환경 등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의 나라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웨덴은 한국이 조선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전에는 세계 최고의 조선업의 나라로 불리던 때도 있었는데요. 스웨덴의 작은 도시 말메는 조선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스웨덴의 말메는 한국으로 치자면 울산과 거제 같은 도시인데요. 말메를 검색해보시면 항상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것이 말메의 눈물입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말메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메는 스웨덴 서남부 스코네주의 주도로 인구 30만의 스웨덴 서남쪽 끝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해협에 접한 항구 도시일 뿐 아니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과도 가까운데요. 이 도시는 처음엔 별다른 발전이 없다가 19세기 중반 이후 철도가 개통되면서 스웨덴 남부와 각지를 연결하는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코쿰스 조선소가 도시에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유럽 대륙의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1974년 코쿰스 조선소는 세계 최대의 골리앗 크레인까지 도입하면서 말메는 스웨덴은 물론 유럽의 조선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도입했던 골리앗 크레인은 코쿰스 크레인으로도 불리는데요. 높이 128m, 폭 164m, 자체 중량은 7,560톤으로 인양 능력은 1,500톤급이나 되는 당시의 세계 최대의 크레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조선소는 폐쇄되고 점차 스웨덴의 조선업은 침체의 길을 걸었는데요. 코쿰스 조선소는 문을 닫았지만 이 코쿰스 크레인만큼은 당시 번영했던 스웨덴의 조선업을 기억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 스웨덴 조선업의 상징, 말메의 자랑이었던 코쿰스 크레인이 현재 있는 곳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입장에서는 조선업이 몰락했기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크레인을 매각하는 것은 당연했는데요. 하지만 해체 비용이 220억에 달해 이를 선뜻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해체하고 운반 비용을 부담하겠다면 나선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현대중공업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조선업 역사가 30년 밖에 되지 않은 한국의 기업에서 인수를 하겠다니 스웨덴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 뛰어든 것은 1970년대로 당시 국책사업으로 많은 지원도 이루어졌지만 조선업은 최첨단 노동집약적 산업인 만큼 발전이 쉽지 않았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중요한 작업에 한국인 노동자들을 허드렛 일에만 고용했기에 과거 배를 만드는 일은 일본과 유엔군의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 정부는 조선업을 육성하고자 각 대도시마다 해양대학을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다가 갑작스런 6.25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버렸는데요. 6.25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폐허가 되긴 했지만 전쟁 불자는 수송을 해야 했고 미군과 유엔군의 선박을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의도치 않게 조선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업의 기술 수준은 작은 어선을 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유엔에서는 대량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철판을 리벳으로 고정하는 기술이 아닌 용접을 바로공법으로 배를 건조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소 기술자들은 자연스럽게 용접 기술을 터득했는데요. 그 덕분에 1966년 대한조선공사에서 2600톤급 화물선 신양호가 미국의 ABS 성급 협회에 입금 검사에서 최초로 합격하면서 한국도 배다운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조선공업진흥법과 기계공업진흥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는데요. 무모하게만 보였던 모래톱 위 조선소 건설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972년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 공사 시작으로 초대형 조선소들이 잇따라 준공되며 국내 조선사들은 과감한 설비 투자를 확대했는데요. 잠깐 석유 파동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때도 있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도크를 늘려가며 조선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1993년에는 수주율이 1위였던 일본을 제치며 세계 1위의 조선업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런 과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의 조선업 불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시설 투자를 하며 규모를 늘리고 무엇보다 조선 수주의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조선업이 유명해지면서 현대중공업은 넘쳐나는 수주를 감당하기 위해 중고 크레인이라도 일손에 보태자는 마음으로 코쿰스 크레인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 코쿰스 크레인이 떠나는 날,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크레인을 해체한 뒤 한국행 선박에 싣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말메의 부둣가에 몰려왔습니다. 한때 조선업으로 이름을 날린 스웨덴이었기에 이를 보며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크레인이 유럽에서 해체되어 조선 산업 역사가 30년에 불과한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굴욕이기도 하고 조선 산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 국영방송은 배경음악으로 장송곡과 함께 보도했고 스웨덴 국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이를 보며 말매의 눈물이라고 표현했죠. 코쿰스 크레인이 한국에 팔린 돈은 단돈 1달러였는데요. 이러한 계약은 한동안 조선업계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체 비용만큼은 220억이 들었기에 업계에선 이미 30년이나 된 고철을 괜히 비싸게 사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현대중공업에는 수주가 엄청 밀려오는 상황이었고 코쿰스 크레인과 같은 크레인을 만들려면 220억보다 2배의 비용이 들고 3년이라는 시간까지 덩달아 들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었던 현대에게는 중고 크레인이 훨씬 나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스웨덴 측에서는 이 코쿰스 크레인이 랜드마크와도 같았기 때문에 관리도 잘 되었던 상태라고 하는데요. 스웨덴에선 말이 좋아 랜드마크지 한편으로는 골칫거리였던 코쿰스 크레인은 2개월간의 운송 과정을 거쳐 2003년 6월에 한국에 도착했고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 설치된 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당시 스웨덴에서는 한국 조선업의 저력을 잘 몰랐기에 한국이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싶어 1달러에 넘긴 것 같은데요. 한국은 보란듯이 코쿰스 크레인을 잘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코쿰스 크레인을 인수할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선박 수주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2003년 러시아의 최대 선사인 노보14가 원유 운반선을 긴급 발주하면서 가격은 얼마를 불러도 상관없으니 빨리 배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도전장을 던지자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조선업계가 당황했습니다. 이미 현대중공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작업 물량이 꽉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정을 못 맞출 것이라는 우려와 도크 없이 육상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육상 건조 기법은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기에 한국도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이죠. 당시 도크가 아닌 땅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다른 나라들도 못한 걸 조선업에 뛰어든 지 30년밖에 안 된 한국이 하는 거냐며 비웃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현대중공업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보기나 했어" 라는 명언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불신 속에서 현대중공업은 자신있게 육상 건조를 시연하는 동영상까지 만들어 이들을 설득했고 결국 수주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축구장 크기의 2배나 되는 배를 육지에서 만들고 10만 톤이나 되는 선박을 어떻게 육상에서 바다로 옮길지,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면에 집중되는 엄청난 마찰력 때문에 배가 파손되지 않겠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계획에서 가장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말매의 눈물, 즉 코쿰스 크레인이었던 것입니다. 스웨덴에선 선박 건조 도크에서 블록을 조립할 때만 사용되던 말매의 눈물이 한국에 와서 현대중공업 측이 제어 장치 등을 신형으로 변경하면서 인양 능력이 무려 1600톤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코쿰스 크레인은 육상 건조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며 한국을 세계 최초 육상 건조 공법을 개발한 나라로 불리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역시 거북선을 만들어낸 민족답게 배를 만들어내는 잠재력이 한국인의 피에는 흐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의 조선업에도 IMF, 석유파동 등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으며 꾸준한 신기술 개발로 다시금 재도약하는 한국의 조선업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